하트 시그널 요청이 워낙 많기도 했고 장면별로 한번 쭉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궁금한 것도 좀 들으면서 제가 지금 4화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1화는 예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셨던 거를 이제 기억을 다시 떠올리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처음 등장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민규 씨군요. 그리고 두 번째 내리는 분 이주민님 변호사죠. 이주민님은 지금 앞부분에서는 솔선수범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신민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영역이 중요한 사람이면서 타인의 영역에 걸쳐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마음도 자기 마음이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물건 이따가 코트 얘기해서 좀 봅시다. 그리고 이 이주민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 목소리보다 해야 될 일을 우선해서 스스로는 스트레스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인물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주변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이게 뭐 강박까지는 아닌데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어떤 형제 관계가 그런 역할을 자기가 이제 형제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역할을 수행했을지 아니면 항상 공부를 잘해오면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성인이 됐어도 뭐 이렇게 변호사로 살아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사님에게서 이렇게 그 트렁크를 내리는 그 장면도 모험생 느낌이죠. 그렇죠. 다둥이 중 첫째래요. 그러니까 수구님의 정보가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둥이 중 첫째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혼자거나 그래서 부모가 이 친구 주민님에게 모든 책임감을 얹어줬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챙기는 게 역할이 돼 있거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발현된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일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러면 되게 막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나오면 이 책임감에 짓눌려서 결과에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그냥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좋은 모습 그리고 항상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좀 손해봐도 그거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주민님은 이 삶이 그 가끔 회의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면 책임감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주민님 뽑아놓으면 좋죠. 이 사람은 열을 딱 맡겨놓으면 이거에 완전 몰두해가지고 책임감을 다해. 막 자기 삶을 갈아 넣어.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땡큐지. 근데 주민님은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가끔 이제 일 좀 없고 하면은 좀 힘든 척 하면서 월급 루팡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주민님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주민님이 그 얘기를 해요. 쉬는 동안에도 나는 뭔가 계속 취미 생활을 찾았다. 드럼이나 이런 거. 드럼은 뭐예요? 큰 소리가 나잖아. 일단 감각을 차단해 버린다고. 그 내가 생각이 나는 거를 물론 다른 악기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잡생각을 빠르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취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책임감을 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취미의 영역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주민님이 스스로도 인생엔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책임감, 내가 잘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게 심해지면 뭐 강박인데 강박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게 결국 책임감의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인생을 좋게 말하면 성실하게 본인에게는 좀 힘들게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주민님이 스스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자랑스러운 딸이고 또 믿을 만한 직원이니 그리고 뭐 고객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변호사인 거죠. 불안한 사람은 쉬는 게 무서운 거 하는데 불안한 사람이 꼭 다 쉬는 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주민님은 실은 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어떤 불안한 사람은 내가 불안하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자꾸 못 하거든요. 미루고 그런 성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님은 오히려 더 무언가를 자꾸 하는 쪽으로. 근데 불안은 아니에요. 불안과는 좀 달라. 그래서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을 아끼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님이 제가 꺼낼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꺼내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주민님이 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좋은 첫인상을 좀 화면에 담고 싶다. 근데 어쨌건 주민님은 최소한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힘을 써서 챙겨야 되고 내 몫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게 주민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K 장녀거나 외동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뭐 사연이 있는 그런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부모가 굉장히 의지한 딸이겠지. 그냥 믿고 신뢰한 딸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의지한 딸, 어른스러운 딸. 그리고 주민님은 어른스러운 딸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죠. 그게 어려서부터 서너 살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죠. 주미 씨의 생각에는 나는 책임을 져야 돼. 나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존재, 신뢰받는 존재. 내가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신뢰받는 존재. 그래서 이런 분들을 뽑아놓으면 직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직원들은 말없이 묵묵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 와가지고 갑자기 퍼져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만 잘 조절해주면 알아서 쉬지는 않으니까 이런 직원들은. 근데 이제 주민님은 그걸 이제 취미생활을 입체적으로 가지면서 알아서 쉬는 그런 걸 찾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필요하죠. 그쵸. 멘탈 케어가 중요해요. 오, 저 장녀 같다는 소리 외동인데 주미랑 비슷한 부분 있는 듯요. 외동인 경우에도 주미 씨 같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녀면 주미 씨 같은 캐릭터가 나오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딸들이 좀 더 협조적이란 말이에요. 뭐 서너 살 뭐 그 이상 됐을 때 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거나 이럴 때 남자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건 그 딸이 부모를 도울 수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책임감이 커지고 리더십도 생기고 부모의 신뢰를 받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혼자였다. 그러면 이 부모가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더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부모였다면 외동이어도 이런 캐릭터가 형성될 수 있죠. 그건 이제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트 시그널에서도 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기대는 모습은 거의 없더라고요. 기대면 주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데 주민님의 사고방식은 기대면 안 되는 거야. 기대 본 적도 없고 기댄다는 건 신뢰를 잃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동안은 경계하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뭐 하트 시그널이나 뭔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주민님의 삶은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하나의 또 가설들이지. 저는 아직 4화밖에 안 봤습니다. 듣다가 아닌데 거기서 뭐 다르게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미가 결애를 좋아하는 건 뭔가 모성애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것 같음. 그럴 수도 있고 주미 씨가 결애 씨에게 좀 꽂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결애 씨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주미 씨가 보기엔. 왜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커서 커피로 세계 챔피언 되라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 너 커서 커피를 그렇게 개발하고 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바리스타가 멋있고 그렇게 세계 챔피언하고 이런 건 대단한 일이지만 주미 씨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나는 부모님이 하라는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 근데 결애는 지금 그 공부가 아닌 자기 꿈을 쫓아서 세계 대회도 나가고 뭔가 새로운 상황도 개척하고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이 주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거야. 내가 절대 가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약간의 동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유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알잖아요. 나랑 비슷한 길을 왔을 거다라고 물론 다른 길을 살았겠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근데 결애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서 어쨌건 자기가 자립을 했단 말이에요. 주미 씨는 공부가 아니면 다른 길은 떠올릴 수도 없고 다른 길을 가기에는 너무 두려워. 이런 부모가 하라는 공부를 내려놓고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한다? 상상도 못해. 하고 싶지만 감이 엄두가 안 나.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로 해서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주미 씨가 처음에 결애 씨의 그런 직업을 듣고 그리고 이 호감을 느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업을 한다 하면 애초에 금수저 같아요. 금수저면 사업을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더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결애님이 금수저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커피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 쪽으로 세계 챔피언도 했었고 그런 걸 보면 인정받은 커리어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그런 F&B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F&B 사업이라는 게 어떤 규모가 엄청 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도 어떤 신뢰로 맺어지는 그런 고객들이
고객들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뭐 금수저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아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이 있고 그 실력을 토대로 고객들과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는 그런 고객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워가고 있을 수 있겠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죠. 금수저면 유리한 건 사실이지. 금수저여서 금수저가 아닐 거라는 건 아닌데 금수저가 아니셔도 지금의 그림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커피로 세계 대회 나가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뭐 어느 정도 부모의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결에는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것 같다는 여론이 많아요. 아 그래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봤을까? 직업에 비해서는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처음에 지영 씨한테 꽂히는 걸 보면 그렇게 연애를 많이 안 해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 후반으로 가면 약간 결혜 씨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도 보이더라고요. 결혜 씨가 내가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겠죠. 동경하기도 하면서. 주민님 너무 좋은데 끼가 없어서 아쉬워요. 근데 나는 이게 주민님이 어떻게 보면 더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싶긴 한데 1, 2회차 이렇게 보면 그 지영님이나 지민님이 좀 평범함을 기준으로 보면 좀 튀는 분들 아닌가? 그래서 연애를 하트 시그널로 배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주민님처럼 뭔가 이렇게 행동해서 실은 손해볼 거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런데 하트 시그널을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 하트 시그널로 연애를 배우면 그리고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의 사소한 동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그런 것들이 하트식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좀 연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결혜 씨 눈치 없죠. 그런 면은 좀 있지. 여성의 마음을 정확히 캐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결혜님이 연애 경험이 부족할까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연애 경험이 조금 부족한 착한 남자들에서 볼 수 있는 상대가 느끼기에 1의 효용인데 나는 10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게 살짝 지금 좀 보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주민님 집 내리는 장면에서 이런 많은 얘기를 하다니.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민규 씨의 코트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민규 씨가 왜 소파 사이에 코트를 놨을까? 이거는 자기의 물건을 공동의 영역에 놔두지 않으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게 거는 데가 있었으면 걸었겠지만 거는 데가 없으니 보통 우리라면 소파 위에 올려놓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소파 위에 그냥 걸쳐놓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벗고 소파에 걸치고 그 위에 그냥 앉는 거잖아. 근데 민규 씨는 이 소파에 올려놓는 자체가 내 물건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 그래서 공동의 영역에 나의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람, 남에게 피해도 주고 싶지 않고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만만치 않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예 다른 데 두기에는 자기 옷인데 또 멀리다 두기는 또 그렇고 자기 근처에는 두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저 사이에 놓다가 처음에 뒤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풀하게 붙는 것도 이렇게 밑에 러그 그냥 단순히 예민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사이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 보면 예민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람인 거지. 조심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이 나잖아요. 머릿속 우리는 직관적으로 결정이 나. 직관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났을 때 민규 씨는 그 결론을 따르지 않아요.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 내가 떠오른 직관조차도 그거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 정도로 조심성이 있다고? 왜냐면 코트 저거는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의 개인주의 그리고 1%의 조심성 그거보다 더 소수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이 끌려도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그리고 그 마음이 미래에도 꾸준히 잘 유지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가 확신이 아니야. 이건 확신과는 달라. 답이 안 나오면 안 움직여.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직관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생각을 줄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직관력이 필요해요. 당장 많은 경험이 결국 좋은 직관을 만들지만
내가 어떤 음식 보고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먹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규 씨는 내가 왜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 답을 찾아. 그래서 민규 씨는 어떤 환경에 가면 굉장히 생존력이 떨어지고 어떤 환경에 가면 굉장히 생존력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참 사람마다 이게 장단점이 생기는 건데 가오 잡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가오를 잡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코트는 뭐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이 아니에요.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놨겠지. 근데 저거는 그냥 이 영역, 그 공동의 영역 바깥에 놓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는 뒤로 놓는 거는 그냥 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질 않아. 이게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민규 씨의 속내를 알기가 참 힘들 수 있죠. 민규 씨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얽혔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민규 씨조차도 자기의 어떤 속내를 스스로가 어떤 직관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답을 내리니 막 이 사람이 막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고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지. 카페는 뭔지. 근데 민규 씨는 여기서 이제 하트 시그널 중간에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답을 내릴 때까지 다른 생각을 좀 못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런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런 성향이 드러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뭐 예민함일 수도 있고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에 꽂혀 있어도 그래 뭐 좀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잔을 마시는데 여기 뭐가 조금 이렇게 겉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새겨져 있어. 그래도 뭐 건배하고 한잔하고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꽂히면 이게 뭐지? 얘기를 해도 근데 잠깐만 이거 뭐지? 이게 약간 민규 씨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규 씨가 가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마음.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거는 솔직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주민 님입니다. 두 번째 입주자죠. 멈칫하고 올라오고. 근데 이게 참 인위적이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모임 가가지고 아무리 2명, 3명 있어도 어느 정도 대화를 시도하고 하트 시그널 보셨어요? 전에 거 어땠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보 얘기 하나도 어느 정도 스몰 토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것처럼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 하트 시그널로 연애를 배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시그널들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주민님이 민규님에게 마치 이렇게 반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설렘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도해서 10번 찍었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듯이 이제 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네가 나 그렇게 플러팅했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동맥을 보인다거나 그런 게 물론 어떤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려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일 수 있지만 그냥 다른 자세를 하다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걸 믿고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플러팅을 시도했어.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마음이 식었어.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 땐 물어봐야 돼.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 너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답을 내리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민기 씨가 여기 약간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그 러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묻더라고요 하는데 주미 씨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나 봐요. 오 감사합니다 꿀팁 하지만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어. 처음엔 좀 억지스럽다가 갈수록 출연자들도 상황에 몰입하고 찐텐 나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화까지는 아직 출연자들도 여러모로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좀 뒤에 가면은 그런 찐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주민. 그 처음에 모임 가가지고 다른 성별 분 앉아 있으면은 눈 못 마주치는 게 평균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찐따라 그런가? 여기에서는 이제 결혜씨랑 확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인용 의자 민규님이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하니까 1인용 의자가 더 편했겠지만 저기 앉아보라고 하는데 저기 앉으라고요? 주인공 자리 같아서 하면서 이제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규 씨는 이게 주인공이라는 건 어떤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니까 주인공은 민규 씨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자리일 수 있지. 극적하는데 이런 데서는 뭐 목도 긁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유혹의 자세라. 그래서 이걸로 연애를 배웠다가 이제 어디 모임 가서 지금 나한테 저걸 보였다. 그러면 이제 그분 하고 근데 막 따라가면서 저 아까 유혹하셨잖아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막 이런다고. 절대 하트 시그널로 연애를 배운 거를 이제 실전에 쓰시면 안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서사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미러링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제 막 너무 이제 그걸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결혜님이 오실 차례죠. 1층부터 둘러보고 올라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직업이 공개되기 전에도 주미 씨가 결혜 씨를 더 뭐 굳이 따지자면 더 남자로 보고 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냥 나도 이 하트 시그널의 편집의 피해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 뭐 하트 시그널 어쨌건 시그널에 집중해야 되는 프로니까 그거를 잠깐 보면 신민규 씨는 계속 먼지를 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미 씨는 그걸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주미 씨가 보기에 신민규 씨는 뭔가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는 약간 내 동생들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결혜 씨도 약간 챙겨줘야 되는 그런 연민이 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냥 민규 씨를 봤을 때 남자라기보다는 동생 같다는 느낌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혜 씨가 들어왔을 때는 살짝 이렇게 좀 긴장하고 그랬지만 물론 민규 씨랑 있을 때도 긴장했죠. 당연히 뭐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안 긴장해. 근데 그 먼지를 떼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민규 씨의 그게 어떻게 민규 씨의 장점일 수도 있겠지. 외모는 민규, 성향은 결혜? 그래요? 그래서 러그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 결혜 씨는 그런 걸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고 여기서 바로 1인용 의자에 앉아요. 결혜 씨는 눈치면에서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죠. 조심스럽고 뭔가 사람 자체가 성실하고 선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런 사람일 거고 그런 사람으로서 브랜딩이 돼가지고 사업에서도 이렇게 잘 되고 이제 그런 거지. 조직이나 관계에 있어서 눈치가 빠르고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걸 딱 주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맞춰주려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결혜 씨와 관계를 맺은 매장이라면 되게 믿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머리가 제법 큰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다 주려고 안 하지. 얘네가 가려운 부분 딱 그거에 대해서만 딱 주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또 이득을 취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그게 물론 더 좋다는 건 아니고 그게 결혜 씨의 장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조심성이 많은 부분 같진 않아요. 민규 거래 본인들이 꽂혀서 적극적이어야 연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본인 원래대로 돌아가요. 담아두고 있다가 터뜨릴 것 같은 스타일. 담아두고 있다가 터뜨릴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 다 근데 그 공통점은 있네요. 내가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거. 민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한 개인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내 마음이 안 가. 근데 그러면 내 세계에 이 사람은 애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좋아할 수가 없어. 어쨌든 민규 씨는 애초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애가 시작되다고 가정하고 일단 여러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호감은 생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리고 그런 어떤 연애할 수 있는 그 또래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또 선남선녀들이 만나면 그 설렘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이유를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서야 이 사람이 내 애인의 영역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내 세계에 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규 씨의 세계는 굉장히 작아.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와 밖의 세계를 나누는 이 벽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민규 씨 같은 캐릭터는. 결혜 씨도 눈치가 빠르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해줘. 그냥 어떻게든 막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결혜 씨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말씀이 저도 동의가 되네요. 그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결의 이름이 뭐 있어요? 제가 봤던 최근 회차에서는 그 후시님이 이름 한결에 듣고 기자세요? 라고 이게 농담이야 진담이냐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런 말을 하던데 그리고 민규 씨는 이상한 거에 꽂혀. 저희 셋 다 이름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꽂혀도 실은
쉽게 하기가 좀 애매한 소재죠. 정말 얘기하기 게 없을 때 얘기하는. 남친이랑 비슷해서 만나면서도 절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절대 먼저 나서서 해주지 않아요. 해달라고 말해야 알고요. 일단 그냥 제가 더 좋아했던 연애라서 씁쓸하게 끝났지만요. 아, 그래요? 근데 먼저 나서서 해주지 않아도 해달라고 말해야 아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요. 민규 씨는 상대가 해달라고 하지 않는 걸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결혜 씨는 해달라고 안 하는 거를 캐치를 못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캐치를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어느 쪽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러니까 결국 해달라고 해야지. 둘 스타일을 다. 그리고 어쨌건 이름에 이응 없다고 민규 씨가 먼저 말했는데 주미 씨가 오히려 이제 다른 소재로 이야기를 또 이끌어 갑니다. 브랜드 좋아한다고. 더 글로리에서 이름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게 중요한 장치였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더 글로리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남자 거 좋아하는데 이거 입은 남자 처음 봤어요. 이거는 전 남친일까요? 아빠일까요? 아니, 동생들일 수도 있겠지. 옷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옛날에는 좋아했었어요. 뭐 그렇죠. 눈 맞춤의 법칙. 주미 씨가 결혜 씨를 계속 봐요. 결혜 씨가 왜요라고 물어봐. 그리고 약간 이 초반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 정해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 오기 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냥 주미 씨가 잡담 이러거든요. 뭐 의식 흐름대로 잡담. 근데 이거를 뭐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주미 씨가 이렇게 잡담이라고 말한 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오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결혜 씨가 늦게 왔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시작, 이 느낌으로 그냥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잡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미 씨가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의 잡담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주미 씨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저 장면에서 결혜 씨가 좀 까칠한가 했어요. 쳐다본다고 왜요라고 하는 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냐고. 민망하니까. 아마 민망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또 왜요라고 물어봐. 이거 2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뭔가 보게 된다고. 그래서 자리를 옮겨야 되나? 라고 말해요. 이것도 결혜 씨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이제 민망하니까 민망한 입장에서의 드립인데, 이제 주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바라보는 걸 좀 불편하게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결혜 씨의 아까부터 우리가 말했던 단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걸 해주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인데 말 하나하나가 약간 2% 부족해.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건 맞는데 말도 이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가끔 이렇게 센스 없는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살짝 그런 서툰. 그러니까 이게 일적으로 제가 결혜 씨를 뭐 만났다 그러면 되게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투명하거든. 그 자기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고 분명히 선한 사람인데, 연인의 입장에서는 살짝 그럼 지금처럼 철벽을 치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주민님과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약간 그 2% 부족한, 결혜 씨에게 기대할 만한 그런 다정하고 이쁜 말을 하는 남자와는 조금 이런 말 센스는 좀 부족한, 기본적으로 어떤 눈치나 이런 게 조금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한 이런 시간들이 지납니다. 소개팅에서도 뭐 이런 어색한 상황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저렇게 입 다물고 있진 않지.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라도 물론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스몰 토크를 이어가려고 시도하는 게 보통 본성인데, 그러게 비교하면 너무 말이 없어. 민규님은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결혜님이나 주민님이 너무 다들 잘난 사람들이라 먼저 말을 이끄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건지, 아니 그냥 그것과는 좀 거리가, 뭔가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냉랭할 수가 없어. 사회생활 다 나름 해본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방송이라 조심스러울 듯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 첫날에 남자분들은 주민님께 이성적 호감은 없어 보이나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이성으로 만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로 보는 걸 호감이라고 봐야 되나? 그건 호감의 영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후보군에 들어왔어. 내 연애 후보군에 들어왔어. 괜찮네. 근데 그게 호감은 아니잖아. 내가 회사에 들어갔고 동기인데 뭐 인물도 괜찮고 뭐 그래요. 뭐 나랑 다른 이성이 그렇다고 그거를 호감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설렘이나 그런 호감이 시작된 사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첫인상 투표.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 투표가 뭔가 내가 호감이 생긴 사람에게 투표하세요여도 어쨌건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생겼어도. 그런 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호감이 생겼고 그런 설렘이 시작된 그런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처음 모였고 새로운 공간에 있고 카메라들 앞에 깔려 있고 이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긴장해 있고 조명이 세고 이러니까 여기가 건조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지 뭔가 이 설렘 때문에 여기가 막 상기돼 있고 이런 긴장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소개팅에서 저런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설렘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대1 관계도 아니고 다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 깔려 있고 조명 쫙 박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설렘으로 보는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화를 보는 동안 마지막 4화쯤에 데이트를 할 때쯤에서야 어느 정도 좀 설렘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결혜 씨는 좀 일찍 시작됐어. 결혜 씨와 그리고 지민 씨는 조금 일찍 시작된 것 같긴 해요. 지민 씨는 자기가 한번 딱 꽂히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질 않아. 근데 그걸 언젠간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규 씨랑은 극과 극의 사람이야. 한편으로는. 민규 씨는 내가 직관적으로 뭔가 하나를 꽂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에 답을 내려야 돼. 그래서 이 내가 꽂힌 거를 계속 하긴 하는데 이거를 내가 결론으로 삼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민 씨는 내가 어떤 직관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다가 그게 틀렸구나 하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따지면 행동력 차원에서 민규 씨와 지민 씨는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지영 씨가 아닌 주미가 두 표를 받았을까요? 첫인상이잖아요. 그리고 첫인상이니까 아무래도 주미 씨의 장점이 여기서는 유리한 점과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찍 왔잖아요. 익숙하단 말이야. 어차피 내가 지금 설렘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익숙한 사람이 나와 더 친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민 씨가 처음에는 불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민 씨가 어린 시절 인도 갔다는 이야기도 뭔가 직관의 행동은 어린 시절에 인도를 갔다는 거 자기소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에 인도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 케이스는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상담도 하고 주변에도 한 다리 건너서 사람까지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자녀 뭐 이렇게 다 따져봐도 처음 들었어. 진짜 저런 케이스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자기의 직관을 믿고 고집 있고 부모를 설득해서 저 나이에 가는 거야? 어느 정도여야 그래서 야 범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건 지민 씨는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겠지만 대단하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웃라이어야.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지민 씨의 어떤 장단점과 다 연결이 돼 있겠지만 그건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유지원 씨죠. 유지원 씨가 처음에 딱 여기 와가지고 내가 제일 연장자인 줄 알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장난스럽게 이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지원 씨가 여기에 온 게 지금 병원에서 인턴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원 씨는 굉장히 동안이긴 하지만 주변에 그 병원에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환자들을 위해 선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쪄들어 있단 말이야. 외모가 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인턴 기간에 보는 그런 의사 그리고 또 병원에서 보는 분들이 뭐 꾸미지도 않고 당연히 나이에 비해서 더 사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또 권위가 있다 보니까 더 사가 보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는 결혜 씨나 민규 씨는 굉장히 어려 보였을 거고 그리고 지원 씨는 기본적으로 리더십 좋게 말해서 리더십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내가 제일 왕고일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 처음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지원 씨가 아무래도 한국은 나이가 중요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만약 지원 씨가 자기가 제일 막내다 혹은 다 동갑이다 라고만 생각했어도 처음에 보이는 이런 지원 씨의 약간 그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로서의 행동들까지는 안 났을 텐데 지원 씨가 여기서 사람들 딱 스캔하고 이거 뭐 다들 애들 어리네 약간 이렇게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트 시그널 나온 거야? 잠도 진짜 못 잘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연들이 많아.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인턴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하트 시그널 포에 지원 씨를 얘기해줘야겠어. 하트 시그널 포 보시면 지원 씨라고 있습니다. 인턴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겠어. 지민이 처음부터 지원에게 꽂힌 심리도 궁금. 그거는
지원 씨의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민 씨는 어떤 것에 내가 하나가 꽂히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거를 일단 밀어붙이는 면은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않아. 그거를 일단 어떻게든 해내는 게 우선이지. 그게 지민 씨가 가지는 하나의 장점이고, 민규 씨는 완전히 극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하나에 꽂히면 다른 생각을 잘 못하지만 그게 왜 그러는지 답을 찾아야 돼.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하고 싶어도 저렇게 못하거든. 나는 직관적으로 답이 내려와도 나는 장고를 한단 말이에요. 오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민 씨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나와 다르니까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민 씨는 민규 씨를 보기엔 이미 내가 꽂힌 거에 돌진하는 사람인데 지금 민규 씨에게 아직 꽂힐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중에 꽂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엇갈린 화살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지원 씨의 등장, 주변을 계속 스캔을 하고 규칙도 발견하고 그리고 음료수 이거 어디서 났냐 하면서 1층 그래서 자기도 하나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위치도 체크하고 한가득 갖고 와. 이게 전체를 위한 행동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일을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지. 왜냐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십이라는 거는 생각이 적고 모두를 배려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많이 안 해야 될 때도 있어. 이렇게 그냥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 씨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는 봐요. 배려보다는 상황을 장악하려는 느낌. 이 상황 자체에서 내가 주도권, 통제를 가져가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지원 씨가 항상 이게 잘나있고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인턴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재로서 부족한 시즌을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힐링도 되고 또 리더십도 발휘하려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민규 씨는 뭐 극복하려고 대학교에서도 사람 많이 만나는 거 했고 그래요. 지원 씨 성격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민규 씨 입장에서는 살짝 초반에 불편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건 다른 입주자들 음료까지도 챙겨왔어요.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물론 섬세하고 모든 사람을 챙기는 리더십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내가 하는 행동이 다수의 이익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들 개별적인 것을 좀 신경 쓰지 않고 좀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리고 여기서는 지원 씨가 이 첫날 나이 공개 전에는 내가 제일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건 다른 분들 거 갖고 왔구나라고. 그리고 지원 씨가 내친 김에 저기까지 보고 오는 거 어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미 씨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맞춰주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냥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냥 이끌려 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책임을 내가 또 가지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6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돌아볼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결혜님이나 민규님 입장에서는 그럼 뭐 사람들 올 때마다 돌아보자는 거야? 지금 앞으로도 올 사람이 2명이나 더 있는데 2명 오고 나서 하면 안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걸? 그래서 뭐 좀 나중에 돌지 다 오면 다 같이 돌지. 근데 지금 지원님 입장에서는 여기 왔으니까 일단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를 다 봐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여기서 뭐 장악이라는 표현을 뭐 쓰셨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게 장악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이 상황이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또 가져야 되고 근데 민규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와서 같이 돌아다니는 게 예를 들어 혼자 보고 앉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지원 씨는 내가 혼자 보고 와서 앉은 게 아니라 다 같이 갑시다 이거니까 실은 여기서 나중에 왔으면 저 좀 한 바퀴만 돌아보고 올게요 이래도 되지. 원래라면 이거 다 보셨어요? 저 좀 돌아보고 올게요. 이게 보통의 늦게 온 사람들 만약 궁금하다면. 그런데 지원 씨는 저 좀 돌아보고 올게요 이거 아니야. 내친 김에 저기까지 보고 오는 거 어때요 하면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혹은 뭐 체력이 다했을 때 뭐 그럴 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하고 일어납니다. 다 같이 가요. 민규 씨와 결혜 씨는 뭐 결혜 씨는 이런 거를 뭐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싫어하진 않았겠지만 민규 씨는 속으로 되게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미 씨가 그 개인 방, 좋은 방에 대해서 저 방 가위바위보로 정하실 거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방을 모르니까 이제 2명씩 쓰는 건가? 여긴 2명씩 쓰는 방.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후시님하고 같이 쓰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혼자 쓰는 방이죠. 그리고 지원 씨가 이렇게 뒤로 음흉한 사람은 아니에요. 음흉하게 그냥
이게 혼자 쓰면 외로우니까 제가 대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외로움을 감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은 아니야. 방금 이렇게 막 은근슬쩍 그 너네들 좋게 해줄게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여기 되게 좋다. 욕심난다. 그냥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드러내요. 솔직한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장점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건 이게 민규 씨 같나 결혜 씨 같은 사람은 약간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왜냐면 이 두 분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조직 생활에서 어떤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씨가 그냥 바로 자기 욕망을 드러내요. 여기 내가 쓰고 싶은데? 주민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주민 씨는. 그래서 욕심을 낸다는 게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 씨는 가위바위보 해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원 씨가 뭐 그런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든가 해서 이러면서 말은 하지만 결국 저거는 어떤 이유를 대서든 내가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거에서 되게 충실하고, 그게 상황이라면 상황에선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좀 밀어붙이는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물론 이 뒤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원 씨가 약간 그렇게 정신이 맑은 상태로 지금 하트 시그널 4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인턴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시기 동안은 실은 연애를 하다가도 깨지는 게 인턴 시절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본성을 드러내면서 하트 시그널에 임할지, 저는 이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지원 씨가 굉장히 센 캐릭터구나, 주도적이고, 근데 저게 이제 이성에게 어필되는 경우는 저거를 딱 선호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저거를 선호하는, 타인에게 좀 의지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또 타인에게 의존하고 약간 자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 씨 같은 분한테는 좀 확 끌리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트 시그널 특성상 그런 분이 나오려나? 되게 예민해져 있었을 정도로. 지민은 자기랑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적극적이고 밝은 지원이나 후신에게 끌리고 민규는 아닌 걸 보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민 씨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이 필요한데, 지민 씨가 아직 물론 성인이지만 나이가 많이 좀 어린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자아가 확립됐고 어떤 자기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은, 그게 좀 애매한 나이죠. 그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건 부분이 있는데, 지민 씨가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 저런 사람한테 끌려 라는 거를 스스로가 잘 알까? 그냥 내가 어떤 사람한테 꽂히면 어떤 이유를 그냥 여러 가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은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들고, 물론 근데 지민 씨는 조금 더 보자고요. 인턴은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아요? 그래요? 그 말도 이제 남자친구가 인턴입니다, 만날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라이브 라방에서 들려줘야지. 라방을 오시는 분들은 이런 사연이 많다는 걸 알아요. 또 요즘 유독 많은 것 같아. 어쨌건 누가 어떤 방을 쓰게 될까요? 알죠? 우리는 유지원님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지원님이 요리는 다 잘하세요? 민규님이 저는 그냥 그래요. 이 말에 일단 하실 줄 안다는 소리네. 지금 지원 씨가 민규 씨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민규 씨가 막내 같거든. 그래서 막내부터 시키자라는 의도예요. 근데 나이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민규 씨를 지금 걸고 넘어졌지만, 그냥 민규 씨가 만만해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원 씨는 굉장히 수직적인 사람일 거예요. 서열 중요시하고 내가 가장 형이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외모나 이런 게 좀 선해 보이고 좀 편해 보이는 그런 외모고 태도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위아래 다 이렇게 딱 윗사람 딱 깍듯하고 아랫사람 확 챙기는 그런 리더십. 이게 챙긴다는 게 뭐 디테일하게 막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와 약간 이런 느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민규 씨를 자기보다 어리게 봤고 막내로 봤기 때문에 막내부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막내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밝혀졌을 때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지금 안리님은 보기에 지원 씨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공개되고 굉장히 민망해했거든. 최소한 민규 씨는 나보다 한참 어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지원 씨는 민규 씨를 타겟으로 한 이유가 민규 씨가 완만해서가 아니라, 일단 이거는 서열상 막내부터 시키는 게 맞아. 그게 남자 조직의 지원 씨가 생각하는 순서인 거예요. 일단 하실 줄 안다는 소리네. 그래서 지원 씨는 어쨌든 민규 씨를 1번으로 시킬 생각이었어요. 막내부터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혜 씨는
그 지원 씨가 어떻게 저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저건 좀 심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물론 그걸 입 밖으로 내진 않죠. 아마 이게 나는 솔로처럼 나중에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처음에 늦게 와가지고 갑자기 민규 씨한테 그렇게 요리하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이런 거 인터뷰했을 거야. 속마음 인터뷰 이런 거. 문화 충격 받았잖아요.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결혜 씨가 이게 대표 이러지만 F&B 쪽 대표는 어딜 가나 을 입장이란 말이죠. 왜냐면 이런 점주분들에게 내가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이고 약간 고용되는 건 아니지. 대표니까. 이 사람들의 컨설팅 해주고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약간 나를 낮추는 그게 이제 버릇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결혜 씨는 어떤 그런 성실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스스로의 이런 브랜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도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 씨의 저 태도는 지금 보기에 문화 충격인 거야. 어쩐지 초반부터 누굴 지정하길래 이기적인 성격인가 했어요. 아니, 이기적인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원이가 남자들 중 나이가 어린 것들도 있는데 여자들이 연상인 거에 더 낭패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있지. 저도 1회 때는 지원의 태도가 좀 거부감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지민한테 어필이 됐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녁 식사는 민규님이 하시는 걸로. 본인만 웃지 뭐 여기서. 난감함. 그렇게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민규 씨는 저 진짜로 고기는 구울 수 있겠죠 하는데 뭐 지원 씨는 이미 내가 정했잖아요 답을.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같이 잘 치운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원 씨가 나는 뭐 잘 먹고 잘 치운다고 하면서 요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뒤에서 여자분들 얘기는 요리 해볼게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요리하라고 안 해요. 남자들은 나이로 서열을 정하지만 여자는 자기가 정하지 않아. 그런 걸 보면 지원 씨가 어떤 그 수직적인 남자 조직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서열을 머릿속으로 생각했구나. 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도 민규는 나보다 아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그냥 나이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나보다 어리니까 이제 동생이고.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식사당번을 정했다고. 그리고 초반에 약간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지영 씨가 옵니다. 지영 씨는 쭉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 장면도 실은 여기서 지원 씨가 어떤 그 타인의 배려보다 좀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말 사소한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건데 여기에서 주민 씨가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손으로 받아야 될까? 한 손으로 받아야 될까? 상대가 이렇게 내밀었으면 실은 내가 두 번째로 받는 입장이면 일어나서 받아야 돼. 왜냐면 내가 여기서 손을 내 앞에서 내밀고 있으면 상대가 내 앞으로 와서 그걸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는 실은 이거는 그렇게 센스 있는 예의 행동은 아니지. 그래서 만약 저기서 더 센스 있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손으로 받더라도 이렇게 받쳐서 두 손으로 받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손을 덜 뻗게 해주는 게 실은 배려에 익숙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걸 보고 그 유지원 씨는 지금 예의 바른 행동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실은 저기서 보고 느꼈어. 왜냐면 여기서 두 손으로 받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두 손으로 받아. 상대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과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입된 예의는 뭔가를 줄 때 두 손으로 받는 거야 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런 예의 행동을 많이 해본 사람은 실은 저 상황에서 상대가 덜 움직이게 하는 게 예의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 씨는 이게 머리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민 씨가 주면서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을 만났을 때 되게 사소한 게 나를 판단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걸 보면서 저 친구는 지금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막 그 예의 있는 행동을 오랫동안 해오진 않았구나라는 걸 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려심 있는 쪽은 두 손으로 받은 지원 씨가 아니라 일어나서 건네준 주미 씨 쪽이야. 되게 그냥 사소하지만 이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두 손으로 받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어떤 사소한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배려심도 교육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걸까요? 교육의 영역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육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많이 먹었다. 드셔도 된다라고 어쨌건 그렇게 하고 이제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규 씨 사탕 냄새 맡고 먹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촉각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해서 VAK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촉각적인 사람은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느껴야 되는 사람인데, 예전에 이제 나는 솔로 그 모쏠 기수의 영호님, 그때 형숙님하고 이렇게 잘 됐던 영호님도 굉장히 어떤 후각에 민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규님도 기본적으로 촉각적 인간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도는 좀 유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거 익숙해지면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지영씨가 등장을 합니다. 지영씨가 1회차에서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주미씨가 옆으로 비켜줍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비켜준 건 지금 오히려 지금 결혜씨가 남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하트 시그널이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 거지. 지영은 볼수록 더 매력있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막 예의가 없어도 발랄하고 밝고 그런 사람이 에너지를 줘. 그런 사람이면 좀 예의가 없어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영씨가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뭐 지원씨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남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리더십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끌고 가는 좋은 리더, 뭐 그렇다면 지원씨가 내 곁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사람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다 상대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지영씨의 친절함이 초반에는 특유의 하이톤과 애교 섞인 말투 때문에 가식적으로 보이는데, 뒤로 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진국이고 사려 깊은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초반에는 이거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태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영씨가 등장해요. 그리고 지원씨의 활짝 미소, 결혜씨가 긴장해 있고, 지영이 처음에 이상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지영씨만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미씨는 이제 항상 하듯이 물 드릴까요? 배려 멘트. 그리고 지원씨가 이제 물이나 커피 있다고 하고, 지영씨가 이제 내가 먹겠다고 하는데, 이제 결혜씨가 바로 자기가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혜씨의 이런 행동들이 배려긴 한데, 뭔가 연애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굳이 상대가 요구하지 않은 배려를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는 있어요. 달팽이 신민규? 이게 신민규 씨 아까 어떤 개인적인 부분, 그런 촉각 우선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민규 씨가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죠. 지영 씨의 사려 깊음이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지영 씨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본인이 알아서 고르게 해줘도 되는데, 굳이 결혜 씨가 일어난 거는 이제 결혜 씨가 가지는 내가 헌신을 알아서 하는 착한 남자들의 행동이죠. 그런데 저런 행동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건 모르고 왜 너는 그렇게 너 혼자만 했어? 라고 말하는 이성도 존재하죠. 그래서 결혜 씨가 이런 식의 패턴들이 조금씩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 그런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는 잘 캐치를 못해.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그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뭐 20cm 차이에서 보리차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하는데 에너지를 더 썼겠다. 말하는 칼로리가 더 들겠어. 지금 여기서 손 뻗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 말 안 하고 손 뻗는 게 칼로리 소모가 더 적었겠어. 이러다가 살 빠지겠어. 저렇게 말하다가. 그래서 보리차를 부탁한다고. 근데 말하는 걸로 저렇게 칼로리가 소모되면 내가 이렇게 살이 많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지원 씨가 이제 술 좋아하시면 술도 있어요. 라고. 근데 생각만큼 분위기가 반전이 안 되니까 표정 살짝 굽고 이름 물어봐요. 근데 지금 그 지원 씨 입장에서는 지영 씨가 온 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후임이 들어온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너 지금 막내로 서열 잡았고, 지금 지영 씨한테 뭔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사회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조금 약간 앞섰어. 마음이 앞섰어. 그래서 처음에 막 술도 있어요라고 말하고, 여기 뭐 고르라고도 말하고, 뭐 이름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지영 씨는 여기서 자기 페이스를 잃고 싶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도 지영 씨가 뭐 카메라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거 한 입만 마시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까지 말을 못해. 보통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런 경우에서 막 이름이 뭐요? 잠시만요. 한 모금만요. 아니면 잠시만요. 잠깐만. 물 한 모금만. 이 정도로 말하지. 네, 저 한 입만 마시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럴 시간에 이름 말하지, 실은.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확실히 지영 씨가 어떤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좀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한 입만 마시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이름은 지영입니다. 잠시만 한 모금만 마실게요. 제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실은 이게 글자 수 적어. 그래도 자기 이미지와 이 주도권을 어떻게 해야 가져가는지를 안단 말이죠. 이제 뒤에서
지영 씨가 오히려 마음이 열리면서 누군가에게 진짜 호감이 생기면서 진짜 지영 씨가 나올 때는 지영 씨의 좋은 면이 오히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지영 씨는 말 그대로 카메라 앞에 선 지영 씨야. 그래서 지금 이것도 훨씬 더 내려놓고 말을 그냥 원래의 지영 씨, 뭐 만화책도 좋아하고 그냥 이런 원래 지영 씨가 나왔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시청자들은 지영 씨를 편안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지영 씨가 여기에서 연기자로서 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장면만 봐도. 근데 뒤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지영 씨가 나오면서 훨씬 더 지영 씨가 가진 매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 씨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매력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인기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진심을 다해서 임하게 되는 아마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인기를 끌어야 되고 인기가 있는 게 당연해 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있잖아요. 한 입만 마시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옷의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지적이고 매력 있는 그런 여성을 연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어쨌건 하트 시그널이라는 유명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좋은 인상을 남겨야 어쨌건 지영 씨는 지금 제 2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면서요. 승무원을 하다가 지금 다른 걸 하니까 그러니까 큰 각오를 하고 또 인기 있는 포지션으로 이걸 잘 맞춰야 또 이게 또 이후로 자기의 제2의 삶에 그거에 도약에 도움이 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렇게 인위적인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점점 진솔된 모습이 나오니까 실제로 지영 씨는 그런 게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모습이 시청자들이 보기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저는 와인 한 잔 드신 것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처음에는 확실히 지영 씨가 찐텐이 아니었어요. 좀 가식적이고 좀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남자들이 계속 같이 술 먹기를 원했다고. 근데 그 말은 하더라고요. 제가 본 데까지 해서는 지영 씨도 원래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좀 참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자제하는 면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영 씨가 뭐 그런 부분에서 잘 마시는데 못 마신다고 뻥쳤다.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입만 마시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거는 긴장을 내리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들 앞이고 내가 이미지 관리 그래 약간 자기 최면이지 내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가야지라고 스스로가 굉장히 각오를 하고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지원 씨가 사과를 하는데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거면 이름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다른 말 해도 되겠구만. 그래서 지금 숨 차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 모습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리고 숨 한 번 돌리고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긴 것 같지도 않은데 지영님 원래 모델이에요? 승무원을 하다가 모델 일을 하고 있나 보죠? 보리차 PPL 그랬겠지. PPL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결의 씨가 이제 김지 하니까 다시 한번 김지영이요. 자기 이름을 확실히 알려야 되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거겠죠. 뭐 정막 속에서 오가는 시선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뭘 정막이 있어. 물론 틈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영이는 직업 급조에서 나온 느낌임. 모델이라 그런지 진정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진짜로 마음이 열리면서 그게 진솔한 행동들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이 지영 씨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4화 정도쯤 보면 지영 씨가 조금씩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건 초반에는 지영 씨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약간 좀 도도하고 그리고 인기의 중심에 있는 그게 당연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포지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1시간 동안 등장신만 하면 언제 다 하죠? 그러게요. 언제 다 하죠? 근데 이게 등장신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 나누는 것도 재밌잖아요. 뒤쪽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던가 하겠습니다. 4화부터 진정성 갑이라고? 4화에서 좀 그러더라고요. 4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 뭐, 약간, LBC 방송이 좀 이렇잖아요. 뭐, 하나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삼천포에서 익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구경 못해서 같이 가봐도 돼요. 주미 씨는 기본적으로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니까, 아까 지원 씨가 가보자 할 때도 바로 같이 가자고 하고, 여기서도 혼자 가게 하기 그러니까, 같이 가봐도 돼요, 이러면서. 저도 같이 가요.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다니고 저도 같이 가봐도 돼요. 라고. 나도 제대로 못했다는 걸 명분으로.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갑니다. 지금 결혜 씨의 표정이 바뀐 거를 민규 씨가 살짝 캐치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워낙 이제 편집의 힘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민규 씨가 결혜 씨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건 떨린다. 결혜 씨는 이제 지영 씨를 보고 이제 떨리는 거죠. 민규 씨는 어떤 이런 파악이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정 같은 데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말 그대로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딱 어떤 상황과 자신을 분리해서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도 자기가 분리해서 자기의 감정을 관찰자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어떤 직관이 떠올라도 감정적으로 어떤 게 떠올라도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촉각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체득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민규 씨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민규는 다 캐치하면서 지영의 마음만 몰라줌.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봐야겠지만 어쨌건 민규 씨가 지민 씨에 대해서도 좀 호감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게 아닐까요? 민규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타인이 나를 정말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모든 헌신을 다한다. 그런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럼 누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죠. 누군가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2화까지 관찰만 한다고요? 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요리 잘하세요. 그래서 지영 씨가 세팅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지원 씨가 약간 우리 계열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민규 씨 요리 시켰잖아요. 오늘 당신은 요리하지 말고 나중에 나랑 합시다. 근데 요리도 열심히 해볼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만약 민규 씨 같았으면, 아까 민규 씨 상황이었으면, 그래요? 그럼 오늘 요리 담당. 이랬을 거잖아요. 원래 지원 씨의 성격이라면. 근데 요리하라고 안 해. 여기서도 약간 우리 계열이구나. 나중에 나랑 합시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본다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시키진 않아. 그러면서 저만 슬리퍼를 안 신었군요. 어디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결혜 씨가 제가 가져올게요 하고 가요. 지영 씨가 아니에요 하는데 미안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것도 실은 결혜 씨가 좀 오버한 면은 있지. 근데 저라면 결혜 씨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슬리퍼 갖다 주고 지영 씨를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만약 내가 갖다 준 상황이라면 왠 줄 알아요? 내가 갖다 주는 동안 말로만 가져오겠다고 했지 실제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 말만 이쁘게 했지 움직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슬리퍼를 갖고 내려갈 때 진짜 미안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뒤따라오고 그 계단 위에서 최소한 기다리고 있다가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그거를 기대하진 않지만 저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없겠구나라고 생각해버리고 선 그어버려요. 그걸 상대는 그 이유를 모르지. 근데 이게 나중에 지영 씨의 다른 부분하고 맞물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날의 지영 씨는 약간 도도하고 인기녀의 컨셉을 유지하려고 지금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봐야 돼. 저런 거에 좀 익숙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지. 민규가 관찰하고 있다고? 민규 씨가 관찰하고 있네. 민규 씨도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걸? 민규 씨도 속으로 지영 씨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소개팅 나가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잖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딱 애프터 없어. 물론 뭐 옛날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다는 거를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지. 물론 평가를 한다는 게 뭐 상대를 점수 매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잘 맞겠냐 안 맞겠냐를 보는 거지. 근데 어쨌건 이 부분에 있어서 결혜 씨는 지영 씨가 앉아서 이걸 받기만 한 것을 괜찮아요. 왜냐면 결혜 씨는 내가 이걸 해주는 게 당연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한테 모든 걸 성심껏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규 씨는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런 지금 지영 씨한테 마음이 열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건 처음에는 지영 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을 거다. 왜냐면 민규 씨도 지금 이거를 읽었거든요. 그냥 예를 든 거지. 민규 씨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지. 이거를 지금 나만 캐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민규는 결혜를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신기해하고 민규는 결혜를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저 친구 되게 좋은 친구네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랑 비슷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도 저렇게 하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치, 보통 일어나는 척이라도 하지. 그리고 진짜 미안하는 사람들은 막 뒤따라오지. 중간쯤에서 받아가지고 막 신고 막 그러지. 민규 씨는 그래서 지영 씨를 초반에는 후순위로 밀어뒀을 거예요. 민규랑 결혜 둘이 친해요. 굉장히 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규 씨라면 결혜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혜 씨는 그 민규 씨의 어떤 선을 넘지 않거든.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좀 손해봐도 한단 말이에요.
민규 씨는 뭔가 이렇게 여우 같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게 다 보이는 사람일 거거든요. 물론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렇게 투명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안전하다고 여기고. 근데 지영이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챙겨주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던 걸 보면 성격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초반 이미지 신경 써서 뭔가 인위적인 리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지영 씨가 확실히 1, 2, 3회차까지는 좀 인위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약간 도도한, 최근에 나는 솔로에서 그런 표현을 쓰던데 청담동 며느리 같은 영수 씨인가요? 이제 그런 이미지, 지금 옷 입고 온 의상도 그렇고 그런 컨셉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가진 지영 씨의 매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슬리퍼를 들고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올려줍니다. 여기서 얼마나 민망해. 저거 갖고 올라오는 동안 다들 침묵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걸 잠깐으로 보지만 여기서 민규 씨나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기서 가만히 있는 지영 씨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판단으로 끝나면 그대로 내적 손절하고 더 이상 지켜보거나 하시지 않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거지. 근데 저런 것들도 기억은 해두죠. 그냥 어떤 저런 성향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데도 여기 그냥 앉아 있어. 한편으로는 지영 씨가 그 강단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라면 긴장된 상황이라 엉덩이 떼는 것 자체가 힘들 듯?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긴장돼서 그랬을 수도 있죠. 어쩌면 긴장돼서 그렇게 인위적인 행동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긴장했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고 말해도 될까요? 말하면서 내 긴장을 늦추려는, 그렇게 이 상황을 통제 속으로 넣는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긴장도가 높은 사람은 저렇게 또박또박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엉덩이를 떼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사람은 저렇게 선명하고 또박또박하게 할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완벽히 긴장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매칭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앨리스님이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긴장해서 엉덩이를 못 댔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기에서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시기 전에 저 이거 한 모금만 마시고 말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염소 목소리 나오지. 아니면 맨발인 게 민망해서? 아니, 걸어 내려갈 때 맨발이 보이나, 여기 앉아있는데 보이나, 그거는 그게 민망했을 수도 있겠죠. 와서 예쁘게 치마 입고 앉아있는데 막 일어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남을 일어나게 해서 슬리퍼를 갖다 주게 하는 건 괜찮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치마 입고 이쁘게 왔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이건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VH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이미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이미지가 어쨌건 여기서는 이 하트 시그널에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겠지. 저라면 결애가 벌떡 일어나서 신뢰와 갖다 준 순간부터 연애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불편. 그건 그래. 결애 씨의 행동, 아까 그 음료수 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착한 남자 스타일이긴 해. 근데 또 결애 씨의 그런 게 호불호가 갈려요. 그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애 씨의 저런 부분을 보고 또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을을 자처함. 근데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을로서 고객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상대가 굳이 갖다 줘서 일어날 필요가 없던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 남친으로는 싫음, 신랑감으로는 최고임.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호불호가 갈리잖아. 여기서도 곤양이님은 좋다고 그러고 순박해 보여서. 그렇죠. 다양한 부분이 있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영 씨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초반에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지. 지영 씨 이제 후반에 내면이 드러나는 그런 활약에서 더 매력이 드러날 거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영 씨가 가진 그런 빛나는 재질들이 얼마나 또 흥미롭게 나타날지 저도 기대하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 내가 가진 단점을 어떻게 이게 상황에 잘 녹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안 만난다는 거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다 장단점이. 그래, 뭐 이게 이 박성준님 말씀처럼 뭐 가져들 때 신중해야겠다는데 상대가 막 원하지도 않는 거를 내가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무게감도 있어야 돼. 그래서 덕분에 쑥스러운 발을 숨길 수 있다고. 그래서 불과 몇 분 만에 사뭇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주자. 여기서 마지막 입주자 누구죠? 김지민 씨죠. 김지민 씨가
초반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예전에 환승연애에서도 그 약간 좀 키 크고 대학생인 막내가 있었거든요. 지연 씨였던 것 같은데 그 지연 씨에 대해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연 씨가 되게 욕을 많이 먹을 때는 난 정말 그 친구를 되게 두둔했었어. 왜냐면 그 친구가 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었거든. 밝고 투명한.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에게 되게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 또 아끼고 챙길 줄 알고 그리고 발랄하고 내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걸 또 어떻게든 실행하려는 그 실행력도 굉장하고 자기 직관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근데 이제 물론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직관이 정말로 자기 마음과 연결되느냐 아니냐는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여기 와서 초반에는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연애 경쟁 프로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 와서는 다 낯선 사람들이니까 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경쟁 대상이고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민 씨 같은 캐릭터는 좀만 친해지면은 간 쓸게 다 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온전히 또 믿게 되고 그걸 또 밀어붙이는 사람이거든. 자기 사람이 웬만큼 자기를 배신하지 않나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내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지민 씨 같은 사람이 가진 실은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데 내 사람도 아니고 이런 타인이니까 그리고 하트 시그널은 경쟁 프로니까 이게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고 공격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뭐 지민 씨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어리고 여기에서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로 갈수록 지영 씨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예요.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기싸움이 있었죠. 그치. 근데 기싸움은 있었지만 주미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싸움 딱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어떤 기싸움 부분을 더 많이 카메라에 담았을 수도 있어요. 지민 씨는 뒤로 갈수록 투명하다. 지민은 이하부터 호감. 내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민 씨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챙기거나 그러진 않죠. 기본적으로 막 모든 사람에게 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진 않지. 근데 내 사람에게 잘하고 내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직관 밀어붙이고 그리고 내 컨셉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막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민 씨가 어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밝음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하트 시그널에 또 에너지를 주잖아요. 이게 뭐 후반부에서 어떤 진지한 연애 감정이 오고 가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초반부에는 확실히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 씨가 옷 벗을 때 지영이 웃은 의미? 이때는 최소한 1, 2화 때는 지영 씨는 내가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했고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처음에 내가 남자들 표를 2표 혹은 3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승무원도 하고 지금 아까 뭐 모델이었다면서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관계가 시작되고 여성 출연자들끼리도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남자 출연자들과도 이렇게 좀 서로가 진짜 설렘이 시작되고 하면은 뭐 몇 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초반에는 어쨌건 이 프로에 나와서 제 2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도약이 되고자 하는 그런 외부적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경쟁이고 그리고 이 경쟁에서 나는 우위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민 씨가 와가지고 저런 주목받는 행동을 하는 게 불편하지. 그래서 그 주도권을 뺏어오려는 시도는 1화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기싸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주목받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한 표를 받으면서 내가 인기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초반에는 하나의 목표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영 씨가 이런 거를 내려놓고 이 관계에 더 충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지 이 프로에 출연한 이 출연자로서의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이게 4화에서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게 출연자로서의 사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 이 모임 안에서, 이 무리 안에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사고를 하게 되면서 원래 지영 씨가 가지는 좋은 모습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내가 어떤 목표로 한 것에서 어떤 걸 내려놓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나의 재질이 빛나는 재질인데 그걸 모르고 어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조직에 가서도 내가 리더로 어떤 조직의 뭐 장을 맡았을 때 막 원래 내한테 있지도 않은 막 카리스마 있는 막 센 모습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오히려 비웃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그냥 내려놓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그냥 얘네들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리더십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영 씨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또 그게 지영 씨가 빛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민 씨도 이제 처음에는 경쟁자지 뭐 다 초반에는 2회차만 돼도 이제 좀 친해지고 정이 생기면서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 안에서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또 정을 나누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경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또 기본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지원이는 너무 강강강강이라고 형들한테는 약 아니에요? 형들인 거 알고 나서부터는 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지민 씨는 이게 어린 나이라는 게 지민 씨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죠. 왜냐면 어리다는 건 이 친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더 좋은 재질로 내가 가진 좋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재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감정의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해도 그런 부분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지원 씨는 서열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맞아. 외투를 벗거나 이런 것도 살짝 준비된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있죠. 뭐 처음에는 각오를 하고 나왔겠지. 내가 가서 이런 이미지 해야지. 그래서 하트 시그널이 초반에는 그 몰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트 시그널이 나는 솔로보다 하트 시그널을 보면 좀 못 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는 그런 이유 같아요. 이게 초반에 이분들은 어쨌건 출연자로서 임하다가 점점점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고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본심을 마주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생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진정성 있는 프로로 이렇게 회차가 진행될수록 거듭나다 보니까 나는 솔로는 처음부터 진정성이 있잖아요. 첫 회차부터 다 일반인이고 어떤 출연자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트 시그널은 확실히 이제 4회차만 돼도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점점 생기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제 새벽에 1, 2회차만 보고 그냥 잘라 그랬어요. 10시부터 봤으니까 한 2시쯤 잘라 그랬는데 2회차까지도 어떤 진정성이 그렇게 막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존재할 텐데 그게 제가 4회차까지 본 이유가 4회차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누가 새로 올 때 기분이 되게 신기하네요. 이것도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누가 새로 올 때 기분이 되게 신기하네요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동질감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그냥 지영 씨가 너무 긴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어느 정도 가식적이라는 건 이게 가식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내가 어쨌건 대중에게 보여지고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의 출연자다라고 하면 어쨌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각오보다는 이건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얽히고 이런 사람들이 얽히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이 나오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뭔가 이걸 너무 가식적이다 이걸 뭐 가식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가식적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영 씨가 가식적인 인간 이게 아니라 지영 씨가 하트 시그널에 나와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가식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초반에 가식적인 표현들도 있었기 때문에 후반에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더 빛나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진정성 있게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마구님도 저도 저런 방송 나가면 완전 가식 잘 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가식적 사회적인 모습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6번째 입주자는 김지민 씨. 지금 그렇습니다. 지민이가 속이 깊다고? 나이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사람을 아끼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굉장히 과감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인도를 혼자 간다고? 되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지민 씨가 그만큼 겁이 없고 도전정신이 있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근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는 뭔가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게 체득되고 내가 어떤 납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어떤 꽂힌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민 씨 나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성향이. 그래서 6명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영 씨가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지영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떤 취향이 다른 사람하고 맞으면 이 사람이 어떤 솔직한 그런 우리 같은 이제 오타쿠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여기서도 슬램덩크 있다 이런 것까지는 슬램덩크까지는 좀 이분들의 어떤 주목 이것도 실은 연출한 표현일 수 있거든요. 슬램덩크는 굉장히 대중적인 콘텐츠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남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들이 규칼인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귀멸의 칼날은 굉장히 그 책 판매 부수도 높고 그 작가가 귀멸의 칼날로 데뷔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이미 다 벌었다고, 뭐 2천억 벌었다고 했는데 한국 돈으로. 뭐 아무튼 그랬을 정도로 뭐 대박이 난 컨텐츠긴 하지만 실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귀멸의 칼날 안 본 사람 많을걸? 그리고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인가요? 물론 그것도 뭐 일본 애니메이션 치곤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마이너하다고만 마이너할 수 있는 그런 취향을 드러내는 걸 보면 끝까지 어떤 연출된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저렇게 솔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막 사회적이고 아나운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지만 실제 지영 씨는 막 혼자 놀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원래 오타쿠래요? 일본 가서 원피스 전시관도 갔었고 심하게 오타쿠. 이 진짜 그 심하게 오타쿠들은 이런 원피스 귀멸의 칼날은 대중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영은 정말 민규에게 빠진 뒤부터 자연스러워짐. 그러니까 지영 씨가 사회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델 일을 하거나 승무원 일을 할 때 귀멸의 칼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영 씨 안에는 귀멸의 칼날을 얘기하고 그런 원피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고잉 메리호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지영 씨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더 나오는 모습들이 이 장면에서 살짝 기대됐었어요. 자신의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런 면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지영이 어장관리썰? 그것도 좀 보자고요. 지금 그런 덕력이 있고 이런 걸 보면 막 이 사람이 막 어장을 하는 사람일까? 뭐 그건 봐야죠. 저 정도 예쁘면 삶이 어장이어서 본인이 어장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지영 씨 연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전 남친 영향일까요? 근데 민규가 연민이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입혀요. 그리고 특히나 민규 씨 같은 캐릭터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환상을 입히기에 되게 좋지. 예를 들어서 속으로 모든 거를 꿰뚫고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을 입히기도 그렇고 속으로 다정하게 나를 유심히 보면서 다정한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환상을 입혀놔도 그럴듯해.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죠. 내가 그냥 가진 환상을 입혀놓기. 결국 처음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상대의 환상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랑은 환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만화책이 많은 게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유미의 세포들도 있네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밥 먹는 데가 있고요. 사귀는 중에도 그런 환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환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부부 중에도 그런 환상을 끝까지 유지하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가 몇십 년을 살다가 한 명이 떠나갔어요. 노년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일기를 보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야. 충격을 먹고. 그런 사연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건 그 사람의 일부지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일부라는 건 또 내가 그 일부에 나머지는 환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환상 진짜 모습 보고 헤어진 경우도 있다고? 이게 뭐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지영 씨 어장의 하나 굉장히 관건이군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게. 아니 내가 판단을 안 할 거예요. 판단은 안 하고 그냥 지영 씨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를 유추해 보는 거지. 깨닫지 못하고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어장엔 남자들이 셀프로 갇힌다고. 꼭 그 나는 솔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솔로 꼭 순자님 같네요. 얼굴 자체가 어장이라고. 내가 오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해줘. 나도 모르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 장면에서 또 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지원 씨가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패널들이 그러잖아. 저거 PPL인데 뜯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유지원 씨도 몸을 쉬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미 씨도 조금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쉬는 그 상황을 못 버티잖아요. 이 지영 씨에 대한 의견들이 진짜 많네요. 이제 다 못 따라가겠네. 채팅창을.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재밌는 내용도 진짜 많은데. 하트 시그널 분석 많이 늦었죠. 미안해요. 그래도 일요일마다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민 씨 온 지 30분도 안 되지 않았어요? 라고. 왜냐면 지금 주민 씨는 정하지를 못했거든. 근데 지민 씨는 자기가 한번 꽂힌 거는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이유를 찾지 않아. 근데 지금 주민 씨는 그렇지는 않죠. 주민 씨는 기쁜 사람 같은데 왜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실제에서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주민 씨를 선택할 사람이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이게 조금 연령대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튀는 사람이 더 카메라에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 씨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트 시그널로 연애를 배우면 안 된다니까. 주민 씨 같은 행동이 손해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거나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씨 같은 행동을 지양해버리면 연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떤 주미 씨 같은 태도는 굉장히 연애도 잘하고 인기가 있을 수 있는 태도예요. 뭐 외모? 왜? 외모도 왜? 그건 뭐 보기 나름이지. 소장님은 주변 사람들이 낯설 같은 연애 프로그램 나가볼까 하면 추천할 거냐고? 그 사람의 멘탈에 따라 다르죠. 멘탈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악의적인 말들을 흘려드릴 수 있다면 나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결혜 씨는 고풍스러운 취미라고 해야 될까? 그치, 클래식해요. 클래식해.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하면 그걸 오래 진득하니 하고. 그래서 아마 결혜 씨는 연애를 해도 한 사람이랑 좀 오래 만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느끼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결혜 씨를 좀 센스 없고 지루한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클래식하고 변함없는 그런 명품 같은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는 어떤 부분도 생각해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고. 아, 결혜 씨 오래 사귀는 편이래요? 여기서도 지금 CD 플레이어를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CD 플레이어는 내 친구들도 안 들고 다녀. 결혜 씨보다 10살 이상 더 많은데, 근데 결혜 씨는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 CD를. 그런 거를 봐도 아마 이제 이게 시간관으로 따지면 과거 긍정형이라고 구분되는, 과거에 좋았던 일을 머릿속으로 이제 가끔 되새기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단점은 지금 이런 것처럼 좀 클래식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건 아마 그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뭐 금수저라면 금수저지, 한편으로 뭐 돈을 떠나서 좋은 부모를 만난 거니까. 아, 왜 결혼까지 못 갔을까요? 그거는 뭐 개인 사연이 있겠죠. 뭐 얼마나 디테일한 것들이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혜 씨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뭔가 결혜 씨의 삶이 안정돼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싫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너무 개인적인 사연들일 테니까 뭐 유추하기는 참 어렵죠. 결혜 씨, 그렇죠. 결혜 씨가 세심하지만 두루 파악하진 않아. 눈치가 느려. 왜냐면 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익숙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만나고 그냥 익숙한 것을 오래오래 즐기는 거겠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는 부족하죠. 그러면 결국 어떤 눈치 있고 센스 있게 받아들이는 건 좀 부족하지. 하나를 그냥 온전히 진득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급까지밖에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선배님들입니다.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이런 결혜 씨 같은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봤던 중국에서 되게 히트를 쳤던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설정이 나와요. 이건 물론 성별에 바뀌어 있지만, 아내가 맨날 집에서 똑같은 프로를 보고 똑같은 음식을 하고 똑같은 리액션을 하고 그게 지루해가지고 이 남편이 그걸 다 집어 던지고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상한 핸드폰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이상형인 이성들을 하나씩 만나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이성을 통해서 결국 내 아내가 최고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굉장히 교훈적인. 근데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이미 다른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은 그 아내의 그런 일관된 모습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편안하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의 소중함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런 것들이 참 삶에서는, 그 영화가 재밌진 않았어. 근데 그 설정 자체가 참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듣던 앨범들 몇 개 다 가져왔어요. 실은 이것도 생각해보면 결혜 씨가 지금 35살이잖아요. 35살인데 학교 다닐 때면 이게 학교가 대학교여도 벌써 10년 전에 듣던 앨범이에요.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이러면 20년 전에 듣던 앨범이야. 근데 CD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그럴 만하죠. 이거를 여전히 그거를 즐기고 있다는 거는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중딩 때? 중딩 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습니다. 지민 씨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쿨하게 웃은 모습 2개. 근데 내가 지원 씨에게 첫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민 씨는 지원 씨에게 호감이 생긴 것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을 밀어붙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것에 좋음을 부여해. 그게 이제 실은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결혜 씨가 사업하지만 결혜 씨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민 씨가 지원 씨에게 호감을 초반에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부터 결정이 됐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쨌건 지원 씨에게 이 문자를 보내는 수고로움을 함으로써 그 마음이 더 깊어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민이는 지원이가 잘생겨서 좋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붙이는 거지. 물론 처음에 봤을 때 잘생겼으니까 괜찮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선택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뀔 것 같아요. 바뀌겠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지민 씨가 약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답고 추정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민이 안 바뀌어요? 그래? 자존감 높지. 어쨌건 남자들은 다 사이좋게 한 통씩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잡지 이거를 조명 치우자마자 잡지 보는 거 좋아해요? 주민 씨 정말 이 배려심과 이 책임감 내가 뭔가 주변의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대단해. 그래서 나도 좋아한다. 떨어지니까 바로 주워. 물론 여기서는 지영 씨가 이게 치마 입고 이걸 줍는 게 좀 불편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 씨가 너무 빠르게 이거를 이제 딱 받는 거. 지금 지영 씨가 확실히 이런 게 좀 느리죠. 지금 지민 씨는 받지 못했죠. 그리고 지영 씨가 한 표 받았어요. 근데 이때 지영 씨 이날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영 씨는 자기가 첫인상으로 2개 이상 받을 줄 알았거든. 물론 지민 한 장도 없다든 지민 씨가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지영 씨가 표정이 그렇게 많이 밝진 않죠. 왜냐면 이제 지영 씨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목표로 한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는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고 내가 가서 잘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인기 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았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 여자 출연자들까지끼리도 어떤 신뢰가 생기고 이러니까 표를 못 받은 사람을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이때는 뭐 그런 시점은 아니고 주민 씨가 맨 처음에 입장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첫인상에는 어쨌든 익숙하다는 거가 물론 외모적으로 뭐 아름답다 이것도 물론 큰 메리트지만 익숙해진다는 것도 큰 메리트거든요. 여러분들 라이브로 저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거부감 안 들잖아요, 외모에.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란 말이죠. 30대로 가면서 주민님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진짜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보이죠. 첫인상 1위? 저는 지민님하고 주민님이 둘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영님은 아직 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고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니까 어떤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약간 귀여워 보이는 면이 있고 주민 씨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할 정도로 배려심을 갖춘 사람이니까 또 좋은 면이 있고 지영 씨는 이 시점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해서 좀 거리를 뒀을 것 같긴 한데 본능은 대부분 지영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사르기품보다는 자기 중심이 더 매력적인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르기품 매력 있지. 아니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기에는 자기 사람한테는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리를 깔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건 2표를 받습니다. 2표를 받고 어쨌건 오늘은 여기 첫인상까지 하죠. 첫인상까지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민 씨의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그냥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지. 어떤 뭐 전의를 다지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걸 오케이를 끝으로 또 시작이 되죠. 자, 오늘은 일단 한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하트 시그널을 시작하는 거니까 일종의 제 입장에서는 약간 워밍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오늘은 하트 시그널 워밍업을 저는 좀 해봤고 막상 시작하니까 재밌네요. 저도 여러분들 의견 들어가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모르는 게 되게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맞춰지는 부분도 있고 내가 틀리게 생각한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좋네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단 월요일 10시에는 상담 라이브로 또 돌아올게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나는 솔로 라이브,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하트 시그널 리뷰를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되게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막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되게 차별화가 된 지점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일 또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심쿵이들 잘 자요.